이송이 거부되는 과정에서 숨진 33개월 아이를 두고 지역에서도 시끄럽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으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의 맞고발도 잇따르면서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료 출신들의 대결로 펼쳐지는 충주 선거구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은 모두 교통망 확충입니다. 다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웅덩이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 10곳에서 이송이 거부되는 과정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의료 공백 사태로 아이가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경찰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진 관이 운부차에 실립니다. 지난 주말 웅덩이에 빠진 뒤 상급병원에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진 33개월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사고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를 통해 맥박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불안했던 상황. 마지막까지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았지만 충북을 비롯한 충남과 경기 지역까지 전원을 요청한 상급 종합병원 10곳에서 이송이 거부됐습니다. 보호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사항이고요. 또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신라 같은 희망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보내려고 한 겁니다. 이번 사고에 관해 지역에서도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의료 공백 장기화로 상급병원 의사와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전원을 거부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의료 공백 사태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와 시민들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의료를 살려라!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의대 증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전원 요청을 받았던 충북대병원 측은 이송 거부 결정이 의사나 병상 부족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너무 낮으면 이송 자체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CPR을 해봐가지고 약물을 주고 환자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사망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아이의 사망이 의료 공백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들의 의료 여건과 관련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충북의 유권자가 137만 2,3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보다 1.4%인 18,5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충북도민 149만 1,030명의 86.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72만 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양군이 2만 5,300여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34.8%를 차지했고 4년 전 총선부터 선거에 참여한 10대 유권자는 2만 7,500여 명으로 2%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총선,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이뇨한 선대위원장의 청주를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맞고발이 잇따르면서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총선 후보들이 오송 참사와 관련한 5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참사 발생 10개월이 돼가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조사와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당의 대표와 지도부에게 오송 지하참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 강력하게 제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이뇨한 선대위원장이 청주 곳곳을 돌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북대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되면은 열심히 도울게요. 약속합니다. 유세와 별개로 여야의 맞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김경욱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10년 동안 같은 당 이종배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공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김 후보의 TV토론 발언이 허위라는 겁니다. 곧이어 기자회견을 연 김경욱 후보 측은 대가성의 여지, 지방 분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말한 것으로 공천 대가라고 단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경욱 후보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이 안 나오면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SNS에 올렸고 언론중재위 제소, 선관위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 4군에서도 여야의 고발이 과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장비를 구입한 적이 없다는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의 TV토론 발언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이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예비후보 등록 전 점퍼 착용 등 다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민주당 이재한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지역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충북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휴일 비례대표 후보들이 청주를 방문해 육거리 시장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고 상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이번에 비례 투표는 9번 찍어주세요. 내일은 충주 시내를 돌며 득표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음성진천 통합추진위원회는 음성진천 통합 시에 대한 주민 찬성 여론이 높다며 민주당 이모선,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선 축하 파티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지지자 3명을 제3자의 기부 행위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달 27일 옥천의 한 식당에서 박 의원 지지 식사 모임을 주최한 사람과 식사 비용을 부담한 사람, 박 의원을 모임에 참석하도록 주도한 소방 간부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소방 간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천 축하 자리에 초대받아 20분 정도 머물다 나왔다고 해명한 박덕흠 의원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좋은 공약 현명한 선택, 오늘은 충주입니다. 두 후보 모두 교통을 강조했지만 역점을 두겠다는 핵심 사업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국토교통부 차관과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교통물류 전문가답게 차세대 교통망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인 GTX 노선을 충주까지 끌어오고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GTX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도 그 GTX를 유치하기 위해서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발표된 그 정부 자료에는 원주까지 GTX가 들어오는 거로 돼 있고요. 저희는 충주나 원주나 여건이 비슷합니다. 충주도 충분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면은 GTX에 연결이 돼서 그야말로 충주의 수도권 시대를 열 수 있을 거로. 또 과천 충주 간 민자 고속도로 추진과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등 중부 내륙의 교통 중심지를 공약했습니다. 탄구모와 충주호를 잇는 관광벨트 조성과 구도심인 성소동 규제 완화를 통한 특급 호텔 유치, 관광 케이블카 등으로 충주에서 즐기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아청소년 야간 응급 진료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산후조리원 등을 공공에서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삼선 중진 의원답게 군 비행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공군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항에 민간 화물기를 취항시키고 이를 통해 항공 물류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항공물류 허브공항을 유치하고 또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충주 비행장이 지금 군에서만 이용하고 있는데
민이 같이 겸용해서 이용하면서 거기에 화물 터미널도 만들고 화물 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부 내륙선 KTX의 수서 연결을 조기에 이루고 충주 여주 간 고속도로 확장 등 고속교통망 완성도 약속했습니다. 명품 정주도시 조성을 위해 영유아 놀이체험시설관 건립과 미래교육 발명특구 조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청년주택 보급 확대, 상급 종합병원 유치 등을 내세웠습니다. 또 보훈급여금 지급 시스템을 바꾸고 경로당과 마을회 간의 냉난방 기기 살균 청소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욱, 이종배 두 후보 모두 제1공약으로 교통망 확충을 내세우며 공약의 차별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관료 출신으로 인물 변별력도 크지 않은 상황. 유권자의 선택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충주시 호암동의 한 4차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 한 대가 상가로 돌진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며 운전자 한 명이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기리는 문화행사에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도 함께합니다. 세월호 충북대책위원회는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지체되는 사이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됐다면서 재난 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위해 4월을 기억의 달로 선포하고 시민사회단체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요 사거리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노란 리본 만들기, 문화제 개최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